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옵션 안내해드릴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량이죠. 제네시스 G90에 대해서 옵션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90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에쿠스 그리고 EQ900에 이어서 제네시스 브랜드로 런칭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좋은 차량 G90으로 출시를 했죠. 21년도 12월에 풀체인지가 되었고 이제 출시한 지 1년 6개월, 1년 7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G90을 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으시고 S클래스를 탈까 7시리즈를 탈까 좀 고급 세단을 탈까 하다가 G90도 훌륭하지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제가 벤츠에서 근무할 때도 S클래스와 G90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옵션을 상당히 많이 살펴봤거든요. G90이 이전에는 상당히 옵션이 더 많았는데 그래도 이것들을 패키지화하고 가장 많이 선호하는 옵션을 아예 기본 사양으로 넣어서 23년식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23년식에서 바뀐 걸 봤더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물론 선택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옵션들, 편의사양이라던가 안전사양들이 아예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패키지를 세 가지 형태로 만들었는데 파퓰러,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패키지를 고를 수 있게 상품성이 개선돼서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옵션은 뭐야? 이 옵션은 도대체 어떤 거지?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잘 한번 봐주세요. 저는 G90을 보면서 기본적인 옵션들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차에서 크게 느끼지 못한 G90만의 아주 특별한 옵션들이 있죠. 저는 그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게 바로 이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입니다. 주행 중에 발생하는 로드 노이즈, 노면 소음이 발생을 할 때 그와 다른 위상의 제어음을 같이 쏴주는 거예요. 돌고래가 초음파 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면 소음이 발생했을 때 그때 반대 위상의 제어음을 송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굉장히 노면 소음을 더 억제한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굉장히 아이디어도 신선하고요. 기술력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 지난번에 시승을 하면서 GV80에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90에는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옵션표 보시죠. G90의 기본 옵션표입니다. 기본 헤드라이트부터 굉장히 훌륭하고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전 유리가 이중접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나는 모든 소음들을 굉장히 많이 억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안전 시스템 중에 저는 다른 것도 다 좋은 건데 이걸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회피 조향 보조. 이 회피 조향 보조라는 거는 대부분들 잘 모르는데 수입차들에는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안전사양 중에 하나인데 차량이 가다가 사람이나 차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전방 충돌 방지라던가 다른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로 인해서 인식을 하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게 되겠는데 이 핸들을 꺾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꺾으면은 핸들이 잠깁니다. 그때 풀어주는 게 ABS가 있는데 ABS가 같이 작동을 하면서 아무리 틀어도 그냥 일반적일 때 틀 때보다는 당연히 묶이게 되겠죠. 이거를 회피 조향 시스템이 더 많이 꺾일 수 있도록 풀어주는 기능. 이 기능은요 센서로 인해서 그 물체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드웨어적으로 이걸 꺾었을 때 차체가 버텨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G90은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안전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는 거. 그래서 이걸 꼭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라든가 다른 차에서는 하나씩 다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G90에는 역시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양과 편의사양들 다 있어요. 뭘 내가 더 선택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천연 가죽 시트라든가 전동 시트, 심지어 뒷좌석에도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운전하는 기사분이 따로 있어서 뒤에 타시는 사장님이라든가 회장님이 아니고 오너 드라이빙이라면은 직접 운전하시는 거면 저는 기본 모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외에 조금 더 멋을 부리거나 아니면 나는 4륜구동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4륜구동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휠 1인치 정도 커지는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휠 같은 경우는 100만원 내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1인치 정도 커지는 거는 이 차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다고 승차감을 특별히 엄청나게 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따 뒤에서 보면은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있겠는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노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카메라 등으로 먼저 인식을 해서 서스펜션의 감도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감쇄 능력을 조절할 건데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에어 댐핑으로 속도가 높아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아무리 감쇄력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에어 서스펜션은 그 에어의 미세한 조절까지 할 수 있거든요. 속도가 높아지면서 고속도로에서의 차가 깔리면서 가는 이 안정성은 에어 서스펜션이 확연히 더 좋습니다. 이 안정성과 잔상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방지턱을 넘거나 했을 때 딱 넘고 나서 약간의 이렇게 잔상들이 남는데 요즘 나오는 서스펜션들은 이 잔상이 굉장히 적긴 하거든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에 있는 차를 타고 나서 다시 그냥 일반 서스펜션이 있는 차를 타면은 그때는 잔상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에어 서스펜션에 그러한 잔상도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거나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멀미나 이런 것도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하고 에어 서스펜션하고 꼭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굉장히 좋은 서스펜션인데 에어 서스펜션이 그보다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뒤에도 자주 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어 서스펜션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년식으로 바뀌면서 말이 제일 많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넣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연비가 좋아진다. 사실 연비가 특별히 엄청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인해서 충전을 자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면은 이 정도 하이브리드로는 연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연비 때문에 생각하시면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나는 정말 극강의 정숙함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출력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이 출력도 30마력 정도, 40마력 정도면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극강의 부드러움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선택하는데, 이걸 위해서 600만원? 이거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기본 사양으로 넣어주고 차값을 200만원 올린다? 이러면 오케이. 근데 600만원 주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선택해라? 절대 안 합니다. 이거는 왜 넣는지 의문이긴 해요. 다음 세대 상품성 개선해서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고 차량 가격을 올리면서 이거를 기본으로 넣는다 라고 하면은 받아들이겠지만, 그게 아니면 특별히 선택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엔진부터 선택을 할 건데요. 엔진은 3.5가 기본이 되고, 아까 제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택하지 않고 기본 엔진으로 가겠습니다. 출력 보면요, 35마력 차이에요. 토크, 2토크. 출력에 거의 미미한 영향이죠. 선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 센터를 가게 되면은 이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는 2륜구동과 4륜구동,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4륜구동을 나는 눈 올 때도 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4륜구동 아니에요. 그거 말고 비 올 때도 조금 빨리 달리거나 고속도로 많이 타시고 주행거리 많으신 분들은 그럼 4륜구동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 도심지에서 좀 많이 타시고 주행거리도 그냥 1년에 10,000km, 15,000km 이렇게 평범하게 타시는 분들은 굳이 4륜구동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15,000km 타고 그냥 도심지 출퇴근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보면은 저는 후륜을 선택할 것 같고요. 근데 G90을 타시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은 고급차를 타시는 분들은 좀 주행거리가 많은 편이세요. 일반적으로는 주행거리가 좀 많고 장거리 운행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4륜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륜구동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편안한 승차감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륜으로 갈게요. 물론 사륜도 평상시에는 후륜 쪽으로 맞춰서 주행을 하고 노면에 따라서 뭐 4대6, 5대5 이런 식으로 가변형을 선택을 하거든요. 사륜구동 선택하셔도 뭐 승차감이 특별히 후륜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좀 주행거리 많고 하신 분들, 고속도로 자주 타고 좀 와일드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륜을 선택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 후륜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색상은 취향인데 압도적으로 비크블랙이 많죠. 비크블랙으로 선택을 하고 넘어갈게요. 가끔 그래도 도로에서 화이트 보이면은, G90 화이트 보이면 그것도 저는 멋있더라고요. 약간 젊은 감성도 나고요. 기본적으로 19인치 휠도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20인치 휠이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있고 다크 하이퍼 실버 휠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휠은 다 예뻐요. 단지 조금 더 모던하게 타실 분들은 다이아몬드 커팅 휠을 하실 것 같고요. 난 좀 점잖은 걸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크 하이퍼 실버 휠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19인치 휠도 굉장히 괜찮은데 20인치 휠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이어가 피렐리가 들어가 있고 미쉐린이 들어가 있죠. 피렐리 같은 경우는 약간 스포츠성이 더 있습니다. 좀 와일드하게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피렐리 타이어가 더 잘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피렐리 타이어의 가장 큰 단점은 좀 빨리 닳아요. 그래서 다른 타이어가 뭐 4만, 5만 이때 교환을 많이 한다면 피렐리 같은 경우는 3만, 3만 5천 이때 교환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봤었다. 이것도 타이어도 선택하시면 되고 휠도 모양 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90 가격에 비하면은 이 휠의 가격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근데 19인치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19인치 할게요. 시트 구성 같은 경우도 5인승이냐 4인승이냐, 4인승을 선택하면은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이 필수로 들어간다. 이 말은 뒷좌석을 위한 시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너 드라이빙 하실 거면은 그냥 스탠다드 시트 선택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장 컬러도 당연히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탠다드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의 가장 큰 차이는 천연 가죽이냐 나파 가죽이냐, 이 가죽의 차이가 있고, 요 하이그로시 요런 부분들, 그리고 시트의 패턴, 요런 패턴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 요렇게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렇게 봐도 느껴지고요. 좀 더 고급스러움을 원하시면은 시그니처 디자인을 선택하시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천연 가죽만으로도 충분하다, 나파 가죽이 조금 더 부드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천연 가죽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스탠다드 디자인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G90은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대시보드 요런 데도 가죽으로 덮여있냐 아니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라면은 G80 정도까지면은 스탠다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G90 정도를 생각하시면은 고급스러움도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그니처 디자인은 선택을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하고, 우드 내장재도 패턴에 따라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패턴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퓰러 컬렉션 아까 설명드렸는데,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선택하지 마세요. 이게 굳이 꼭 필요한 옵션들이 아니거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보면은 에르고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마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주행하다가 피곤해서 마사지를 켜고 하면요, 이 마사지 같은 경우는 우리 안마 의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안마 의자는 정말 내 몸을 다 마사지를 해주는 기분이 드는데, 이 시트는 그런 마사지는 아니에요. 그냥 어루만져주는 정도, 그 정도로 느끼셔야 하니까 사실 마사지 시트는 저는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 시트 잘 안 쓰거든요.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좀 말이 많죠. 이 고급 차량에는 고스트 도어가 있어야 한다. 살짝 닫아도 이렇게 닫히는 기능이 있으면 좋단데, 그냥 일반적으로 문 열고 닫고 하는데 지장 없으면 굳이 이것도 없어도 되는 옵션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거, 고급차에만 있는 옵션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면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몰딩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준중형, 중형 차이 이런 거를
탈 때 문 닫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죠. 약간 세게 닫기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컨비니언스 패키지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뒷좌석에 자주 타시는 분들, 뒷좌석을 배려한 옵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테크 패키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요, 초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있어도 끄고 타는 편이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 하이테크 패키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90을 타시는 분들이 주행거리가 많고 운행을 정말 차에서 운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야간 운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지능형 헤드라이트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앞차가 오면은 그 부분은 헤드라이트를 꺼주거나 내려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좀 많이 가시는 분들,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하이테크 패키지를 선택하시고, 아니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둘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파퓰러 컬렉션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썬루프 이제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건데, 썬루프 같은 경우도 저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썬루프를 선택을 안 합니다. 뒷좌석 듀얼 모니터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가 있는데 기본 사양에도 뱅앤올룹슨이 들어가죠. 스피커가 기본에 15개냐, 3D 사운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스피커가 23개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더 웅장하겠죠. 근데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게 이 스피커 개수의 차이는 있는데 둘의 출력 차이를 너무 찾고 싶었는데 출력 차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출력 차이가 크게 뭐 300W, 400W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기본 사양도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기본 사양도 굉장히 좋은데 나는 음악을 너무 풍부하게 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만 요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0만원, 그래도 G90이니까 선택할 만한 가격이긴 하지만 기본 형태의 사운드 시스템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빌트인 캠 패키지, 이게 2세대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직 2세대라는 글씨가 없어요. 원래 23년식에 2세대 들어간다고 했는데 1세대라면은 요거는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깔끔함 때문에 앞유리에 뭘 붙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선택하겠지만 2세대가 나오는 다음 버전을 위해서 그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세대는 좋거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선택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 컨비니언스 이지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지 클로즈 시스템은 버튼으로 문이 자동문처럼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다 버튼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손잡이 당겨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지 클로즈 시스템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컨비니언스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버튼으로 하고 싶은 거, 좀 더 고급스러운 거 원하시면은 이 7 시리즈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G90도 7 시리즈도 둘 다 잘 되더라고요. 그게 원하시는 분들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잡이 당기시면 되거든요. 제가 G90에서 제일 갖고 싶은 옵션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프리뷰 전자제 에어 서스펜션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이 에어 서스펜션이 너무 갖고 싶어요. 승차감도 당연히 좋아지고요. 이 고속에서의 안정성까지 꼭 갖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능동형 후륜 조향 시스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쓰고 있는데 그냥 속도가 낮을 때 우리가 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회전 반경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능동형 후륜 조향에 가장 필요한 시점은 오히려 고속에서 달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속에서 달릴 때 우리가 뒤쪽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이 능동형 후륜 조향이 살짝 꺾어줌으로 인해서 밀리는 롤이 일어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어 서스펜션과 이 능동형 후륜 조향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승차감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안전성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선주로로 달리다 사고 나는 경우보다 곡선주로에서 사고가 더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은 조금 와일드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륜구동과 이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능동형 후륜 조향은 꼭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차량 보호 필름 그리고 플로팅 휠캡, 그냥 멋을 위한 건데 이것도 범퍼에 들어가는 거죠. 굳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범퍼는 원래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차량입니다. 디자인도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 고급스러움과 모던함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지금 보여준 G90이 보여주는 이 디자인은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 브랜드들의 디자인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옆에서 봐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 밸런스 자체가. 와우. 근데 휠은 이렇게 보면은 좀 작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20인치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다. 자, 옵션 선택한 걸 다시 보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능동형 후륜 조형하고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의 옵션은 저는 필수로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취향에 따라서 하이테크랑 썬루프 정도, 그 정도 하시고 뒤에 많이 태우시는 분들, 아니면 난 뒤에 탄다 하면은 뒷좌석 패키지까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 완성된 사진으로 보니까 20인치가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사륜구동도 저는 도심지에서 주로 타기 때문에 이륜을 선택한 건데, 그게 아니고 주행거리 많고 고속주행 많이 하시면은 사륜구동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차차 차량 관리하는 법 이런 것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